상표요. 여기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세상이 바뀌면 쪽제비 같은 주새끼 같은 인간들이 득세를 또 해요, 또 그죠? 득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세력 가운데서 탈을 바꿔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을.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역사 속에도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제가 이상해지는데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상륙은 문자는 표변이요. 이거는 저기 아까 고랑이 있었잖아요. 이건 표본 필자입니다. 표본 필자. 그래서 결국은 호변만은 못해도 하여간 그래도 이것도 위험이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소인은 혁명이니 낯장만 바꾸니. 그죠? 네, 이걸 좋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낯장만 바꾸니. 그 소리예요. 낯장만 바꾸니. 저 소인을 쓰면 안 되고, 바르게 뭐 하면 길할 것이다. 바르게, 바른 사람 쓰면 길할 것이다. 혁명 했으니까 뭔가 정부도 새로 짜야 되고, 뭐, 사람들 갖다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죄진 놈들도 좀 치워야 되고,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면 좋고. 상륙은 군자는 표범처럼 변하며 소위는 낭만 고치니. 요 낭만 고치는 그대로 한다면 흉하고 바르게 하면 길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 그죠? 또 잘못하면 흉하고 저기 뭐야 바르게 하면 길하는 얘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주역이 딱 요 얘기란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웠고 오래된 말을 해서 그렇지. 니 잘해. 그러면 좋아질 거야.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틀려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그게 제 생각의 공부예요. 아, 이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옳은 길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맞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길, 흉, 왜 길하고 왜 흉한지가 스스로 알아야 그 길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귀신이 와서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상륙은 이 혁명의 결과를 말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천년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를 말한다고 해도 될 겁니다. 진시황이 그죠? 죽어라고 오래 살으려고 생쇼를 했는데 30년 만에 갔어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기반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놨다는 얘기, 결국은. 진시황이 한 것도 많고 역사에 남아있지만 자기 나라는 30년, 2대가 30대 가서 다 버렸단 말이에요. 상륙은 혁명이 끝난 후 그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혁명이 끝난 후. 잘도 바르고 부산의 조력도 얻을만 합니다. 혁명의 결과 옥석을 가리는 일은 진정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표변하는 사람과 혁명한 낯장만 바꾼 사람과 그 얘기입니다. 문제라면 표범과 같은 문체가 있는 지도자로서 날 것이고, 그가 소인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얼굴만 바꾸는 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 가래 붙었다 슬개 붙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외정 36년이 끝나고 이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쓰다가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여기에 딱 맞는 예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전체 이게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지금의 역사는 또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내용을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이었었다 그래요. 한 자연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재헌 국회에 설치하였던 특별한 기구가 이거라 그럽니다. 48년에 되어 있었고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려고 이제 이런 걸 했었다 그래요.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남조선 가도 입법의원은 민족 반역자, 불일현역자, 전범, 안상배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 군정은 이 법안이 미 군정의 동맹 세력인 친일 경찰, 친일 관료, 친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의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48년도에 이제 제정이 된 거죠. 1948년 8월 헌법 제111조에 의하여 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에 특별위원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무권비탄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사실상 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간접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 몰수에 처하도록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못한 거예요. 1948년 9월 22일 법률제 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족법 개정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노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 반역자 및 부일현명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 행각을 벌였던 경찰 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남수, 하찰과 무과장 홍태기, 전 수사과장 노덕수는 수사과장실에서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백민태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 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검찰총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 신익희는 들어본 이름인데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민태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문제가 그건 잘못되는데.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중요하죠. 남한을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상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되며 안보 상황이 위급할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시각이죠.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 김병근은 반민특위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러니까 요 반민특위 활동이 이 사람은 반민특위 해야 된다는 얘기, 이승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승만의 정치 기반이 친일 그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에서 아주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를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반민법 법률 개정안을 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 활동은 계속되었다. 결국 민심은 딴 데로 가 있는데 대통령 혼자 딴짓한 거네, 그죠? 그 기간 동안 특위 활동 성과는 총 취급 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 건수 40건으로 채형은 고작 14명이 그쳤다. 실제 사형 집행은 한 명도 없었으며 채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이제 이 반민특위가 이제 깨진 얘기예요.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경찰의 특위 기습 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 친일파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함으로써 반민특위를 유출시켰다. 누가 선인지는 몰라요. 서로 물고 지금 누가 선인지도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그 당시에는 누가 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위사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 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8.15 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그 이후 미 군정은 남한의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 세력에 대항할 대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요즘 얘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생각이 달라서 말을 하기 그런데요. 이러한 논리로 미 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 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 군정의 통치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 장악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 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 민족주의의 좌절과 반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포옹인 겁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았어요. 네, 제 의견은 네이버 지식백과 반민족회의 특별조사위원회라는 항목을 찾으면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또 이제 주요 얘기예요. 근본을 바꾸지 못하고 그 얼굴만 바꾸듯 하면 흉하게 된다. 결국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였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끌어다가 붙여놓은 얘기죠. 다만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길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이라도 뭐 계속 좀 당장 그때처럼 그렇게 확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표변은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군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표범은 그 문체가 빽빽하여 자세히 보아야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표범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책에 나온 그 내용을 옮겨 놓은 겁니다. 혁명은 얼굴만 바꾼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안색만 바꾸는 소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도 알아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한두 사람이 이런 걸 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서 있는 거 하고 모르고 있는 거 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을 주역하다 보면 별 얘기 다 나와요. 별 얘기 다 튀나와요 진짜. 왜냐하면 삼남한상 인간에 건공계가 천지잖아요. 천지 사이에 없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상황을 문자 표변은 기문이 우랴오 소인혁명은 순이 종군예라. 상에서 말하기를 이제 여태까지 했던 말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문자가 그 표범의 그 문체 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문체가 우울하다, 빽빽하다. 저 문자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소인이 얼굴만 바꾼다는 얘기는 순이 종문이야. 순화목의 그 임금을 따르는 것이다. 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보면 복종한 거 같지만 겉으로만 복종한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겉으로만. 상에서 말하기를 문자 표면은 그 문체가 무성한 것이요 소인혁명은 순에서 임금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소인혁명이라는 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오면 이게 부정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 겉으로만. 얼굴만 바뀐다는 거는 얼굴만 바뀐다는 것은 겉으로만 바뀐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상에서 말합니다. 문자의 모습이 표범 변하듯이 한다는 것은 그 문체가 물을 하여, 요 울릉도 할 때 울자입니다. 뒤에 많아서 저도 안 보면 못 써요. 요다가 저기 울릉도 할 때 요 울자 쓰는 거예요. 아까 그 울자를 할 때 그 울자 쓰더라고요. 빽빽한 울. 소인이 얼굴만 바꾼다는 것은 마음속은 바꾸지 않은 채 겉모습으로 순종하는 채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겉모습만 하는 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냥 알았어 감정으로 그러는 거 하고. 또한 소인 여기서 이 소인은 그 군자, 그러니까 선악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 백성, 일반 백성이요. 여기서 군자는 통치자 아니면 그 권력을 쥔 사람 이런 입장, 이런 일반 백성 입장이야. 일반 백성은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가 없어서 지도자가 바뀌어서 순순히 따라온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치고 들어가면 뭐예요? 위에 대가리만 몇 개 딱 따고 하면 나머지는 다 내 백성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위에. 혁명을 하는 데는 하늘이 준 기회와 천시죠. 동거할 사람, 인사와 그것을 주도 면밀히 도모하고 계획해야 한다 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때도 맞아야 되고 힘을 합칠 사람도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얘기죠. 이 괴를 읽으면서 유하게 이렇게 과격한 논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사실은. 이걸 읽고서 혁명하는 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그죠? 위정자는 이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서 선정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막겠다고 강압을 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데 급급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소인혁명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통신의 발달이 대단히 일반화되어서 정보가 물보다 빠르게 흐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세상이 다 보이죠. 민심을 잘 밝히고 다독이고 어떤 일이 무기인가를 늘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아마 명이 갈 겁니다. 요즘 선거 기간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 들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 사람들 바쁘니까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안 바쁠 때 공부하고 나중에 써먹으세요.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획 전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초구는 점검한동하지 마라. 비밀 없애라. 생각은 있지만 그런 얘기죠. 공용 황소 지역이다. 황소 가죽 쓰듯 굳은 황소 가죽 쓰듯 해라. 이 말은
지킬 거 지켜라 이 말이야. 6.2는 2일 내역지. 오늘이야? 오늘이 혁명할 날이야. 예. 그 말이죠. 부산 민심의 항배를 면밀히 관찰할 것. 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혁언이 삼치면 그 말이죠. 혁언이 못 살겠어 이 세상 가나보자 이 세상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자꾸 들려오면 그런 말이죠. 부산 이미 이제 혁명을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혁명과학을 완수할 것. 유구개혁, 영을 고치고 이 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운명의 목적들을 달성하는 것. 구호, 개인의 위세로 이미 이제 혁명은 됐고요. 혁명 정부를 다스려야 민중이 신뢰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바뀐 세상은 옛날보다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아진 게 당장 피부로 닿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게 상용, 우리가 표현.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표범의 그 문제는 세밀하게 따져보고 천년대계를 새로 명을 바꿨으면 이 국가 나라가 길게 가야 되잖아요. 완성할 거. 여기서 소위는 문제에 상대된 잘못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을 소인이라고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글쎄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재미있게 이제 저는 재미있게 말을 했는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깜깜하죠. 그러니까 위정자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판단하고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길게 끝나.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주역 중에서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대단히 과격했던 대목이 지금 이제 지나갔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